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크러쉬라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뷰티풀이라던가 뭐 오아시스 이런 노래들이 있고, 이야, 이게 누굽니까? 요즘 대세 뮤지션 크러쉬가 새나기를 찾았습니다. 크러쉬는 연예계 대표 애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 녀석이 그의 사랑스러운 반려견 두유입니다. 알콩달콩 크러쉬와 두유는 무슨 이유로 새나기를 찾았을까요? 이들의 사연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보를 받고 달려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저 새나개 제작진입니다. 아이고, 이런 내추럴한 모습 아주 좋네요. 저 혹시 많이 뵙던 분 같은데. 네, 저는 두유 앱입니다. 그렇다면 크러쉬만큼이나 인기가 많다는 스타 반려견이 바로 이 녀석. 이 친구는 두유라는 친구고요. 두유야? 굉장히 순한 모습 뒤에 가려진 그 악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악마의 모습은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두유. 어우 귀여워. 누구든 반할 만한 외모죠. 혼자 살던 크러쉬가 두유를 입양한 지 언 3년. 함께하는 시간 동안 둘은 매우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네요. 가족이죠, 가족. 뭐 어떻게 해야 사랑이 넘치는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비유가 아까울 정도로 진짜 저한테는 둘도 없는 친구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더욱 놀라운 건 크러쉬의 음악 활동에 있어서도 두유가 큰 역할을 한다는데요. 대단하죠? 지지난 앨범부터 두유가 등장했거든요. 앨범 속지나 뭐 앨범 자켓 사진에.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동기가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큰 영감이 되는 그 친구여가지고, 저번 앨범 자켓 사진이에요. 이게 두유고, 저고, 여기 두유 뒷모습. 아예 이 티를 만들었어요. 와. 두유티인데요, 두유티. 네, 두유티. 그래서 막 사람들 막 팔으라고 막 절대 안 팔 거예요. 세상에 한 장뿐인 두유티. 네, 저 팬분들이 선물해 주신 건데, 일단 이 두유 열쇠고리가 있고요. 야, 두유랑 똑같네요. 또 팬분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오, 두율럼미네요, 두율럼미. 네. 두유야, 너 정말 인기 만점이구나. 그럼 뭐 팬 서비스 좀 해야지. 엎드려. 빵. 하하, 재롱까지 완벽합니다. 일어나. 그런데 크러쉬와 잘 놀다 갑자기. 아우 깜짝이야. 어우. 순식간에 돌변한 녀석. 아니 크러쉬,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만지는 순간 바로 손가락을 물립니다. 뭔가 외부인들이 오거나 누구 어디 밖에 나가거나 누굴 만나거나 이러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었죠. 제 친구는 막 배에 물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냥 이쁘다 이러고 만지다가 갑자기 달려들었다고. 코가 완전히 막 작살이 났었고. 낯선 사람을 경계한다는 두유. 이렇게 멀찌감치 있을 땐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조금만 가까이 가면 경계 경보를 발령한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 가까이 마! 몇 번이게? 녀석의 엄포에 촬영은커녕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 제 냄새를 좀 묻혀가지고. 반려견을 키우는 베테랑 PD가 나서봅니다. 사료다. 야, 간식. 야. 과연 두유의 반응은? 이거 좋은 냄새, 좋은 냄새. 일단 냄새는 좋은데 이게 이 냄새가 어디서 이 자식이 약을 팔고 있어? 성추하라 내가!
녀석의 화만 돋은 것 같네요. 요즘 새나기 패디가 극한 직업이라고 하던데. 저 어떡하지? 아우 이 녀석 단단히 뿔이 난 모양인데요. 응? 피디님 어디 가요? 카메라 챙겨가야지. 어? 이거야 원 두유에게 단단히 찍혔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하네요.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 두유야. 그런데 이 녀석 좀 보게. 그래. 크러쉬에겐 순한 양인데요. 저희한테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저 크러쉬 씨한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한 것 같은데요, 진짜? 다른 게 같아요. 아니 두유야 너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니? 이중인격이란 게 바로 이런 거네요. 아 일단 그냥 심장이 너무 막 졸여요. 약간 공포 영화 같은 느낌? 얘가 누군가를 울기 바로 직전의 표정이나 울었을 때 딱 그 찰나에 되게 약간 공포 영화에서 귀신이 팍 나오는 장면 있잖아. 그런 장면이 연상되면서 진짜 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 어떡하냐. 내 팬들은 다 너 엄청 온순한 줄 알고 다 까발려지겠네 세상에 이제. 저를 차라리 물면 상관없는데 낯선 사람을 자꾸 물고 막 그러니까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촬영하러 갈 때는 사실 하루 종일 찍어서 데리고 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런 현장에서도 많이 물어요? 아우 장난 아니죠. 그런데 더 예민해져가지고 막 지금보다 더 심할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인지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 걱정될 만하네요. 어야 가고 싶어 어야? 어야 갈까? 어여가 산책이에요? 어야 갈까? 네, 좋은 생각입니다. 기분 전환도 할 겸 산책 나가볼까요? 크러쉬가 택한 산책 코스는? 여기가 한강 중에서도 사람이 되게 없어가지고 아주 좋아요. 아, 사람 많은 데 가면 또 예민할까 봐. 그것도 그렇고 제가 마음껏 산책을 못 시키니까. 산책은 자주 시키세요? 네, 하루에 한 번 시간 꼭 내서라도 하는데. 산책을 이렇게 많이 시키시는데도 이렇게 예민할까요? 그러게요. 그게 진짜 아이러니한. 산책 진짜 시키는데. 그래도 밖에 나오니까 두유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이럴 땐 순둥순둥 너무 예뻐요. 공격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예민하고 그 이중적인 성격 빼고는 정말 착하고 온순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랑 이 세상에 얘랑 저밖에 없으면 정말 편하게 살 텐데. 크러쉬와 두유 둘만 있는 세상은 말 그대로 지상낙원. It's beautiful life. 형, 나 잡아봐라. 우리 애기 여기 있었네. 이 녀석, 이번엔 네가 날 잡아봐라. 기다려 형 기다려. 형, 나도.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크러쉬 집엔 외부인이 자주 왕래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여러 명의 스태프들이 집을 찾았는데요. 두유 녀석 말썽 부리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죠? 잠시 후 무심코 두유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스타일리스트. 그런데 그때 돌발 상황 발생. 두유가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하하, 스타일리스트 많이 놀란 것 같죠? 어머, 세게 물리셨네요? 피났네. 아이고, 일하러 왔다가 이게 웬 봉변입니까?
사과해 형한테. 그 와중에 크러쉬 말은 너무 잘 듣는 두유. 병 주고 약 주니? 사과를 받고 쿨하게 두유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그때 매니저까지 물어버린 녀석. 왜 물렸어요? 대책 없는 녀석의 돌발 행동. 뒷수습은 늘 크러쉬의 몫이죠.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 뭐 제가 미안하죠. 사실 그런 행동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아이고 이쁘다 이러고 만졌을 때 바로 이 친구가 반응을 하니까 저도 이제 불안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직업 아? 뭐 두유야, 너 인터뷰 중에 뭐 하니? 아니, 두유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모기나 이런 거를 잡아먹어요, 공중에서. 예? 잡았어? 먹었어? 이거야? 아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러면 모기를 잡아먹어. 아니, 모기도 근처이면 싫어하네요. 아무튼 유별나요. 그런데 잠시 후 또 누군가가 온 모양인데요. 귀를 쫑긋하고 관심을 보이는 두유. 왠지 무서운 건 저만의 느낌인가요? 두치 왔어. 이 타이밍에. 예고 없이 등장한 깜짝 손님은 크러쉬의 친누나. 그런데 귀여운 동행이 있네요. 4개월 된 누나의 반려견 두치입니다. 간장치킨 같이 생겼어.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는 두유. 두치는 뛰어놀고 싶어 난리가 났습니다. 두치야? 아이고, 아장아장 너무 귀여워요. 아우, 내 심장 폭행. 두야 좀 동생인데 너 동생인데 좀 놀아주고 그래 봐. 응? 자, 두야 한번 내려놔 볼까? 근데 조금 불안하네요. 그때 두유에게 달려가는 두치. 근데 저러다가 두치 갑자기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가만 보니 도망치는 건 두유입니다. 꼬맹이에게 겁을 먹다니. 좀 전까지 방문객들한테 무섭게 달려들던 두유 맞나요? 아이고, 근데 왜 하필 거기 앉니? 그 형은 네가 무서울 거야. 나한테까지. 아까 물더니. 나 가라. 결국 누나와 두치를 돌려보내기로 한 크러쉬. 자, 미안해. 응. 미안해. 집에 오는 사람들에겐 달려들고 강아지는 피해 다니는 이 녀석. 참으로 걱정이죠. 이렇게 강아지랑도 못 어울리고 사람이랑도 못 어울리고 어떡하면 좋니 너를? 두유야, 이제는 너의 마음 속에 있는 짐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강아지로 태어나보자.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과 많은 강아지들이 있는 곳에서 뛰어놀자꾸나.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앞으로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 좀 물지 않았으면 좋겠어. 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형우. 강아지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달려갑니다. 나뭇잎 It's beautiful life. 낯선 사람의 접근을 거부하는 두유를 만나러 가는 길. 과연 강훈련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뭐야?
우리 집에 또 누가 왔어? 왜 안 짖지? 많이는 안 짖고 네. 이제 좀 약간 경계를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경계가 심한 두유를 배려해 조심스럽게 집 안에 들어서는 강훈 여사. 거실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 잠시 머무는데요. 그냥 천천히만 움직여. 이게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오늘은 이 친구 교육을 하는 날이니까 우리 두유한테 좀 잘 보여야 되니 이 친구한테 나 들어와도 되니? 뭐 이런 거 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보호자님과 이제 두유의 집이니까 조금 편안하게 왔다 갔다도 움직이시고 여기 누워 보실까요? 그냥 철푸덕. 이때 네. 보호자는 평소처럼 편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이 강훈련사는 사뿐사뿐 조용히 집안을 돌아다니고요. 두유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오, 그랬더니 두유가 먼저 강훈련사에게 다가가네요. 외부인을 그토록 싫어하던 녀석인데 unbelievable. 역시 강훈련사죠. 두유네 집 입장 성공. 근데 이렇게 관찰해도 뭐 너무 이쁜 강아지 같은데. 너무 온순하고 착한 아이인데 저랑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좀 그 약간 이중적인 이제 행동을 좀 다르구나. 많이 달라요. 한번 저 관찰한 게 있으니까 네. 한번 볼게요. 네. 낯선 사람이 가까이 오거나 만지면 인정사정 없이 물어버렸던 두유. 공격성이 보통이 아니었는데요. 제작진도 톡톡히 곤혹을 치렀죠. 그런데 영상을 보던 강훈 여사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아까 저 PD님하고 했을 때에도 앞에 그 치석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간식이 좀 놓여 있었었고 그 전에도 저 바나나 인형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정말이네요. 두유가 화를 내는 순간에는 항상 옆에 뭔가 놓여 있었는데요. 옛날에 전쟁을 할 때에는 명목이 필요했대요. 어떤 정당할 것 같은 무언가가 필요했대요, 명목이. 근데 이제 강아지들도 그래요. 아마 이 친구 지금 제가 왜 이거를 봤냐면 이거를 발판 삼아 핑계를 대고 있어요. 두유는 화내고 싶을 때마다 일부러 간식이나 장난감을 옆에 두고 그걸 지키는 척 핑계를 댔다는 건데요. 반려견들이 불안하면 내가 당장 화를 낼 거야 라고 그냥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정당당하게 이제 약한 모습을 드러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못하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유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실은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제야 이해가 좀 가네요. 새끼 강아지 앞에서도 꽁무니를 내뺐던 것 기억하시죠? 엄청 싫다라고 하니 엄청 싫다라고 고개도 돌리고 귀도 뒤로 한 상태에서 다른 데만 보고 귀를 뒤로 한 거는 싫다는. 이게 의미가 되게 많아요. 정말 좋을 때도 귀를 뒤로 한 상태에서 꼬리를 치고, 그러니까 강아지의 몸짓은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여러 부분들을 한 번에 봐야 돼요. 귀를 뒤로 한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다른 데를 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좀 강아지가 스트레스인 거죠. 두유는 다른 반려견과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예민한 친구였던 겁니다.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성격 때문일까요? 두유는 여러 가지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간식을 주면 이렇게 파묻으려는 통에 코에 피가 날 정도였다는데요. 코로 파묻는 행동이 언제 많이 하냐면 내가 지금 먹고 싶지는 않으나 이 음식이 되게 소중할 때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이곳이 조금 불안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해요. 두유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혼자 있을 때면 하염없이 바닥을 긁었던 두유. 바닥을 파네. 불안하면 저래요. 자기 숨고 싶을 때. 아 진짜요? 네. 임신한 강아지들이
출산 바로 전에 저렇게 땅을 파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요. 내 보금자리를 조금 더 안전하게 은폐시키기 위해서 땅을 많이 팔려고 그러죠. 아휴, 이 녀석 소심한 성격 탓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모양이네요. 영상을 봤는데요. 한두 가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연결이 다 돼 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의심되는 거는 이 친구가 걔인데 하드웨어는 걔인데 소프트웨어가 강아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악마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산만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은 불안하다라는 거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들은 두렵다라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꽤나 소극적이고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요. 되게 소극적이고 약했던 강아지가 강해지기 위해 자기를 조금 더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 하는, 하지만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보면 너무나 슬픈 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죠. 강아지가 실제로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환경을 접하고 이들하고 친해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과 그리고 또 교육을 좀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솔루션을 시작해 볼까요?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저랑 같이 걸을 거고요. 보호자님이 호스트가 되고 제가 게스트 같은 느낌으로 저를 안내해 주세요. 네. 할까요? 네, 이쪽으로. 네. 여기 설 건데 네. 강아지하고 제 사이에 슬쩍 끼어드는 느낌. 강아지가 다가오면 끼어들게요. 네. 저 친구가 이 행동을 할 거예요. 끼어들게요. 그리고 저 바라주시고. 그렇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두유. 갑자기 왜 그러는 거죠? 딴지 거리는 거예요. 아 짜증나. 너 가만히 안 있어? 이러면서. 허허, 그 승깔 또 나왔네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곳에 대한 애정이 좀 많아요. 또 보호자님하고 단둘이 있는 거를 조금 더 좋아해 보여요. 네. 그런데 지인들이 오고 업무상 협의를 하기 위한 어떤 파트너들이 이렇게 왔을 때 아마 그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보호자님하고 파트너가 있으면 그 근처에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끼어 있어요 네.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경호할 거야라고 하는 거죠. 충신. 좀 예민한 보디가드예요. 예민한 보디가드.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가 몰이놀이를 해야 해요. 이게 몰이에요, 몰이. 놀이놀이? 그게 뭐예요? 살짝 이쪽으로 움직여 보실까요? 네. 못 지나가게. 네. 평소 외부인이 집에 오면 두유가 이렇게 몰이를 했었는데요. 녀석 딴에는 집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허나 잘못된 행동 바로 잡아야겠죠? 보호자님이 두유야 내가 해볼게. 저 사람 무섭지 않아. 내 뒤로 가 있어. 저 친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두유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조금 더 합리적인 네. 리더가 되는 거죠. 아 네.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이 친구 조금 따라다녀 볼까요? 네. 몰이놀이는 집안의 주도권을 보호자가 잡고 있다는 걸 반려견에게 알려주는데 딱입니다. 강아지 끼어들게요. 두유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졸졸 따라다녀 봅니다. 옆에 서시고. 좋아요. 정면 말고 측면. 그렇죠. 강아지가 보호자님이 따라다녀. 계속 따라다니자 숨어버리는 두유. 크러쉬 굿잡. 보호자가 집안의 주도권을 잡았다면 자 이제 손님을 초대해 볼까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문 닫아볼게요. 이때 초인종이 울려도 바로 문을 열지 않는 게 포인트. 아니 저기 형 밖에 누가 왔어요 형. 예? 강아지와 현관문 사이 슬리퍼와 강아지 사이에 끼어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주방으로 쭉 갈게요. 네.
처음 보는 크러쉬의 행동에 두유도 적잖게 당황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로 문을 열지 않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띵동 거렸는데 이렇게 바로 나가지 않고 발코니 갔다가 주방 간 건 처음일 거예요. 이 친구는 띵동 입고를 보호자님이 긴장을 할 거고 화가 날 거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많을 텐데 이렇게 행동을 하면 훨씬 더 밖에서 어떤 띵동거리는 소리가 나를 자극하거나 화를 내야 되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죠. 아하, 그런 방법이 있군요. 발상의 전환이네요. 한참을 기다린 손님들을 이제 맞이해 볼까요? 오호, 멋진 매니저 두 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냈다. 우리 기지개 한번 필까요? 장정 4명이 서 있으니 집안이 꽉 차네요. 기지개를 켜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보호자님께서 우리 두 분을 데리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한번 움직여 보세요. 괜찮아요. 네. 네. 그리고 거기서 물 한 잔씩 뭐 이렇게 먹어도 좋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셔도 괜찮아요. 앉아보실까요? 우리 두 분, 크러쉬 보호자님은 놔두고 우리 두 분만 앉아보실까요? 벽에 기대도 좋아요. 네, 벽에 기대도 좋고요.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때 반려견이 다가오면 보호자가 막아서야 합니다. 처음 보는 크러쉬의 단호한 모습에 두유가 놀란 것 같죠? 자, 이번엔 거실로 가볼까요? 아이고, 이 녀석 갑자기 또 왜 이럴까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들이 그냥 한 번에 다 그렇게 훅 터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이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보호자님 냄새를 내가 맡아야 되고 내가 검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자님이 한다고 하니까 어색한 거죠. 그래도 마음 약해지지 말고 단호하게 손님들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섭니다. 오늘 두유도 크러쉬도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 잘하셨어요. 두유가 도발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볼게요. 어머 두유야, 고개 빳빳이 들고 뭐하니? 이때 지금 고개가 어때요? 제 쪽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죠? 이게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셋 다 주방으로 쭉 갈게요, 그냥. 반려견이 무례하게 행동하면 단호하게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은데요. 우리한테는 이런 규칙이 있어. 너 예쁜 말 해. 예쁜 말 안 하면 안 놀아. 안 놀아줄 거야. 집에서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다시 두 분 모시고 와서 아까 똑같이 한번 앉아볼게요. 생전 처음 규칙이란 걸 경험한 두유. 두유야, 그래도 너 잘하고 있어? 잘하셨어요. 진짜 멘붕 왔겠다. 네, 그럼요. 이때 더 좋은 게 있어요. 이 친구 어디가 좀 편안한 곳이에요? 안방 침대요. 침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랑 항상 제가 자는 데에서 같이 자거든요. 하나만 딱 들고요. 냄새만 슬쩍 맡고 됐어요. 그 다음에 안방 들어가서 거기서 앉아나 엎드려 시킨 다음에 간식 하나 주고 다시 나올 건데 한번 해볼게요. 두야, 그렇지. 손님들에게서 떨어져 반려견이 편안해하는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보호자와 단둘이 장난도 치고 간식도 먹고 그럼 자연스레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야, 어느새 한결 차분해진 두유. 뭐 이제 손님들에겐 관심도 없나 봅니다. 이 교육 방법을 만든 이유는 새로 들어온 손님이나 친척이나 지인들을 심하게 경계하는 친구들에게 그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두유야, 내가 할게. 두유야,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것들을 이제 평상시에 하다 보면 훨씬 더 이 친구가 내가 이 집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집은 안전하다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진정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경계심이 많은 반려견에게 적합한 산책법을 배워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막 당기거나 그러지 않네요. 네, 절대 안 너무 좀 침착하네. 너무 침착해요. 이게 또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저 산책을 저 한강공원까지 네. 걸어서 가세요? 아니면 뭐 차 타고 가서 거기서 내려주는 거구나.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주변 경계가 있고 주변에 적응하는 걸 좀 어떻게 하고 집은 무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내가 집을 떠나면 항상 이래요. 집 저기 있지? 집 저기 있나? 그런데 차를 타고 어딘가를 뻥 하고 가게 되면 나 어떻게 돌아가? 이런 걱정을 좀 하죠. 그럼 산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게 산책 나와 집에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대범함이 좀 부족한 친구라면은 좀 집에 나왔다가 들어가고 옆에 있는 어떤 건물까지 갔다가 또 집에 들어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머릿속에 데이터가 쌓여요. 나 혼자 거기 가도 집에 돌아올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이 들면 밖에 나가서 의연해져요. 그렇군요. 오늘 몰랐던 사실을 많이 배워가네요. 교육을 잘 따라오는 두유. 너무 기특하죠? 이뻐해 주는 거를 머리통을 아예 잡고 하네요. 이렇게 없게. 아, 기분 좋다. 아, 기분 좋아. 좋으면 이렇게 귀가 이렇게 딱 얼굴 너무 기분 좋죠.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또 가고. 그런데 잘 가던 두유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하수도 앞인데요. 여기 잘 못 건너죠? 네, 아예 못 건너요. 잠깐만요. 높이 들지 말고요. 살짝 안아서 뒷다리를 저기다가 한번 놔볼게요. 해볼까요? 네. 됐어요. 잘했어요. 내려놓으시고. 아주 좋아요. 잠깐 서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이 벽돌 위로 걸어 돌아갈게요. 네, 돌아갈게요. 그런데 이 녀석 철판 앞에서 또 멈춰서네요. 여기 드시라는군요. 예. 저 친구 살짝 안아서 네. 이 철판 위에 살짝 올려놔 보실까요? 네. 괜찮아요? 네. 안 돼. 싫어요. 안 돼. 안 돼. 이쪽으로 오세요. 괜찮네. 이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우리 두유 겁이 정말 많네요. 하지만 극복해야겠죠? 슬쩍 안아 뒷다리를 저. 그렇죠. 천천히. 네. 내려놓으실게요. 형, 안 돼. 난 틀린 것 같아. 나 이쪽으로 못해. 오세요. 난 틀렸어. 먼저 가. 형, 안 돼. 괜찮아요? 네, 참 3살인데 그죠? 네. 3살이 뭐 어때서? 움직여서 다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는데요. 그렇죠. 아까 뒤에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잡혔구나. 여기까지만 오세요. 네. 그렇죠. 이 녀석 하수구가 정말 싫은가 보네요. 저쪽에 있어 보세요. 앉아볼까요? 지켜보기가 안쓰럽네요. 떨고 있네요. 이때 보호자님이 가만히 있어주면 돼요. 네. 힘들겠다, 어떡하니라고 생각하면 더 못해요. 네. 반려견을 위해선 보호자가 마음을 굳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계속 안아서 연습하는 앞으로 크러쉬. 자. 그 정도, 딱 좋다, 그 정도. 네, 여기까지 이번에는 어떨까요? 네, 바로 그때! 에이씨, 좋아요. 와우! 두유 생애 최초 하수도 건너기 성공! 감동이에요. 건넜다. 성공. 예. 네네. 에이씨, 좋아요. 요 연습 많이 하면 나중에 요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쪽으로 갈게 해줘. 두유야, 이제 자신감 가질 수 있겠지? 우리 두유 파이팅이야! 아마 오늘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충격받았을 거예요. 좀 자게 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갔다 그래서 뭐 힘들었지 막 하지 마시고.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만나주시죠. 그죠? 저는 충분히 희망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처음에는 치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배우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시 만날 때까지 연습 열심히 하세요. 일주일 후 크러쉬와 두유가 강훈련사를 찾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이 아저씨 또 만났네. 근데 의외로 괜찮네요. 이렇게 낯선 곳에 왔는데도 꽤 괜찮아요. 그러게요. 여유만만한 모습. 연습 열심히 하셨나 봐요. 뭐 예를 들면은 계속 이렇게 맞고 올라 막 낑낑대고 막 그러면은 그래도 눈도 안 마주치고. 산책은 어때요? 산책은 짧게 뭐 하루에 뭐 한 4-5번씩 막 이렇게 막 하고 진짜 그 집 네. 주변 위주로 산책을 했었는데 네. 맨홀을 넘으니까 그 맨홀 주변 근처에서는 되게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았는데 두유의 성공 스토리 궁금하시죠? 잠시 보고 가실게요. 그런데 크러쉬에게 예상치 못한 고민이 생겼답니다. 기가 좀 많이 죽었어. 이게 약간의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교육은 성공적인 반면 울적한 모습을 자주 보인다는 녀석. 이러고 들어가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예전 같았으면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이미 그 사람들 다 물리고 난리 났었어야 되는데 났었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갑자기 한숨 푹 쉬고 이러고 그래서 이게 기분이 우울한 건지 약간 아니면 아리송하죠. 네 이게 이제 과도기에 있는 교육을 첫 번째 시작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보호자님들의 공통적인 근심이에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다 보호자님이 가져갔구나. 워커홀릭이 정년퇴직했을 때 느끼는 우울감. 그래서 그때 재밌는 걸 가르쳐주면 돼요. 은퇴해도 제2의 삶이 있어. 뭐 댄스를 배울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과도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가서 훨씬 더 의젓하고 안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민한 공격견에서 은퇴한 두유의 행복 찾기 솔루션.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울트라 초특급 스페셜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짜잔. 내려가 볼까요? 네. 겁쟁이 두유 녀석 과연 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무서운데. 싫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네. 살짝 안아서 내려볼까요? 네. 네. 괜찮아요, 좋아. 네. 네, 여기 물에요? 네, 괜찮아요. 예, 완전 보호자님도 내려가 보세요. 네. 살짝 안아서 슬쩍 내려보세요. 발부터 물에 살며시 넣어주는데 괜찮아요. 네, 내리세요. 와우 물장구 치는 두유. 이게 바로 오리지널 개헤어. 저기가 좀 낮아요. 네. 네. 아직 물을 무서워하는 두유를 위해 수심이 낮은 곳에서 다시 도전. 내려보세요. 어째 두유보다 크러쉬가 더 신난 것 같죠? 그냥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다는 게 네. 목욕 이외에는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이거 할 때 살짝 이렇게 밑에서 받쳐서 앞에만 들지 말고 양쪽으로 받쳐서 이렇게 한번 움직여줘 보세요. 아마 그러면 패들링 할 거예요. 네. 영차. 우리 두유 제법이죠? 위에서 이렇게 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영을 시켜볼까요? 조금만 줄 당겨가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들고 위에서 들고? 걸어오셔도 좋아요. 줄을 이용해 물에 뜰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한다 그죠? 우와 진짜 신기하네요. 이리 와. 네. 여기서는 물 속에서는 공격을 안 하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공격적인 강아지 교육을 할 때 물속에서 많이. 물속에서 내가 안아주고 내려놓고 구해주고 내려놓고 움직이게 하고 네. 이렇게 많이 해요. 한 번만 또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내려놓고 이쪽으로 걸어오세요. 네. 네. 이쪽으로 걸어와 보세요. 먼저 오세요. 먼저 일로 와라고 해서 줄 내려놓고. 이리 와.
줄 내려놓고. 아시아의 물개 두유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들어옵니까? 들어오나요? 줄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알아서 올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이리 와. 자, 이리 와. 아유, 너무 귀여운데? 얘 태어나고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신나게 우리 위로 올라가 볼까요? 가자, 가자, 가자. 수영 후에는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아이고 이 녀석 아주 좋아 죽습니다. 물 묻힌 상태에서 강아지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오두방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 묻었다고 어떻게 해요? 말리죠. 물 묻었다고 집에서 못 되게 하잖아. 네. 물 묻으면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강아지들은 물을 몸에 묻히면 터는 방법이 오두방정 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안 돼, 안 돼! 이러잖아. 네. 그러니까 강아지가 목욕을 싫어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놀이하고 무조건 말리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뛰어놀면서 말리면 돼요. 네. 그럼 훨씬 더 너무 좋아하죠. 보세요. 신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신나면은 이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네. 신기하다. 두유 오늘 개 탔네요. 개 탔어. 보기만 해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와, 오늘 잠 잘 자겠다. 야, 이 비켜! 나 오늘 날아갈래! 목마른데? 행복 찾기 솔루션 완전 성공! 강아지들이 딱 기분 좋으면 얼굴에서 티가 확 나요. 지금 진짜 제가 여태까지 한 3년 동안 본 듀유의 표정 중에 제일 야. 예민하고 까칠한 모습은 이제 안녕. 착하고 밝은 반려견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좀 산책도 좀 해보고 물놀이도 해봤는데 어때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게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잖아요. 너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좋아요. 정말 이게 이게 뭐 제가 지금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니.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이 친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 기분이 이상하네요. 너무 좋고 오늘 같은 일들이 앞으로 우리 크러쉬하고 우리 도희한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매일매일이 뷰티풀 라이프가 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진짜.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나의 반려견. 하지만 정작 그 친구의 속마음은 잘 몰랐습니다. 마음을 열고 반려견의 진심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진짜 우정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크러쉬와 두유의 더 진한 브로맨스 기대할게요.